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1년 5월 17일 월요일 시장, 이번 주는 수요일 날 중간에 쉬는 날이 있죠. 석가탄신일. 그래서 4거래일만 영업일수로 증시가 거래되는데요. 자, 오늘 한 주간의 출발 시작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의 반등이 세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 한때 상승 출발을 했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결국 아시아 증시에 아시아에 다시 코로나에 대한 어떤 코비드 19에 대한 공포감이 결국, 그리고 대만에 대한 어떤 밸류체인, 그쵸? 반도체 밸류체인, 공급망,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으로 결국 또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오늘도 보시면 외국인의 매도가 멈추지를 않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이 원화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즉 달러 강세, 그죠? 인플레에 대한 공포감이 조금 소강되니까 다시 달러 강세로 가면서 원화가 약세로 가는 그런 모습 속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던지는 그런 수급 현상이 결국 짓누르는 그런 모습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제가 제목을 동상이몽 아시아 증시라고 했는데 오늘 대만 자치아 증시가 또 거의 3% 가까이 급락을 했고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계속 논란이 있는 도쿄올림픽 이런 논란, 그리고 코비드 19에 대한 확진자 급증, 최근에 아시아권에서 대만이 원래 일일 확진자가, 그쵸? 그동안에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이 안 됐었는데 일일 확진자가 100명이 넘게 발생했다는, 거의 150명인가요? 그런 이슈로 대만 증시가 빠졌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700명, 600명 왔다 갔다 하는데 코비드 19은 이제 증시에 거의 약발이 안 먹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같은 자리에서 다른 꿈을 꾸는 동상이몽인데, 코비드 19에 대해서 다른 그런 시장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이라기보단 대만이 IT 강국, 다 아시겠지만 TSMC라는 파운드리 업체가 있고요. 또 후궁정 업체들도 정말 전 세계에 그 글로벌 밸류에서 상위 탑에 드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쪽이 아무래도 코로나 확진에 대한 어떤 봉쇄령,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약간 공포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에서 오늘 17일이에요. 5월 17일. 5월 17일이고 영업일수로는 15, 16이 휴일이다 보니까 오늘까지 실적 발표를 대부분의 기업이 거의 다 마무리 지어야 되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서비스 업종 중에 대표적인 여행 업종, 그리고 항공 업종이 미국이 금요일 날 제가 여행 업종 나라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오늘 움직이면서 서비스 업종이 상당히 강세였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이 서비스 업종에서 좀 주의하게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 꼭 끝까지 영상을 한번 시청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5월 17일 꼭 짚고 넘어갈 시장 정리입니다. 좀 전에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아요. 중국 증시는 오늘 상당히 강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한국 증시는 대만, 일본의 영향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IT, 중국 증시는 원래 나홀로 유화 독존 항상 움직이죠. 미국이 떨어져도 중국이 오르는 경우는 다반사였고요. 사실 중국 증시 그동안 먼저 눌렸다면 오늘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서비스 강세, 역시 여행업종 살아나는 건가? 자, 여행업종, 제가 제 휴대폰 번호가 어디에 앞에 010이 아니라 원래 01을 누르고 요 기업체 요런 제 휴대폰 번호가 그렇게 되는데, 지난주부터 여행 한동안 안 왔었는데 제 번호를 바꿔든지, 이게 010 보통 쓰시는 분은 그냥 번호만 누르면 010이 앞에 되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맨날 전에서 모두 투어죠 하는데 정말 짜증내 죽겠어요, 진짜. 그래서 저 요새 가급적 친절하게 받으려는데 아닙니다 이러면 그냥 뚝 끊어버려요. 사람들이 정말 기본 예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잘못 걸었으면 그냥 잘못 걸어서 죄송합니다 하면 될 텐데, 어쨌든 이 홈페이지를 제가 가서 찾았어요. 02 제 번호인데 010 가진 휴대폰 번호가 그냥 뒷번호만 누르고 여행사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의 바르시게 죄송합니다 하신 분은 10명 중에 1명 본 것 같아요.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 또 그렇게 좀 리마인드가 상당히 되는데요. 자, 여행업종 살아나는 건가? 글쎄요. 항공 운임료, 최근에 해운 운임료 급등하고 있고, 항공은 그런 것 같아요. 여객
먹기가 아니라 결국 운임에 대한 그냥 물동량에 대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회복이 많이 됐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월별로 그 항공에 대한 그런 이제 지표들을 보면은 아직 여행객은 아니고요. 그쵸? 근데 여행객도 미국에서 뭐 CDC 같은 데서 마스크 벗고 생활할 수 있다. 그리고 선진국끼리는 백신에 대한 어떤 확인이 되면은 자가격리 이런 거 면제해 주겠다. 이런 얘기도 벌써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좀 뒤늦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기대 심리가 증시에서는 항상 중요하죠.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 제가 드리려고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행업종은 피가 가격이 올라가기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수요도 그러면은 있을 것이냐? 수요는 폭발적으로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재개만 되면은. 근데 올해 연말까지는 좀 힘들 거라고 보고요. 결국 얘네도 22년, 23년 이런 것들을 땡겨와서 결국 기대 심리가 작용하는 건데 상당히 좀 최근에 항공도 업종과는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자, 비트코인이 정말 급락을 했다가 뭐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안 팔았다. 이런 오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하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머스크가 예전에 트럼프가 처음에 대통령 돼서 트위터에 하도 남발해가지고 정말 한나라의 대통령이 저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정말 그 기술 성장의 혁신을 만들었던 일론 머스크가 약을 빨았나? 이런 생각이 저도 들 정도로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투자가 아닌 이미 투기가 되어버린 시장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최근에 좀 어렵다 보니까 비트코인으로 가자 이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비트코인은 일전에도 저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제 중앙은행에서 그저 암호화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디지털 화폐가 분명히 나오긴 하겠지만 거기에서 비트코인이 죽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양립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어쨌든 저거를 분석할 수 있는 저는 지식도 안 되고 저거에 대한 시세 어떤 근본적인 가격 상승과 하락은 전혀 모르겠다. 주식은 그래도 기본적인 바텀 피싱이나 매크로 이런 거라도 체크가 되는데 비트코인 정말 모르겠어요. 그냥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지금의 유동성이 이 비트코인을 아직도 잘 살리고 있다고 보는데 연준의 금융안정 보고서 보면은 계속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은 자산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의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은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 최근에 약간의 되게 인플루언서의 영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는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또 어느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비트코인 하락하니까 주식도 같이 하락할 거야.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맞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유동성이 죽으면 주식시장도 같이 급락할 수 있다. 이 발언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 이제 4월에 중순에 진행했던 FOMC에 대한 회의록이 3주 후인 이번 주에 발표가 됩니다. 그죠? 4월 말이었나요? 그쵸? 4월 중순이 아니라 어쨌든 연준의 행동 변화가 있을까? 글쎄요. 파월 의장의 발언이나 최근에 매파적인 연준 의원들도 인플레이션 그리고 CPI가 발표하는 날도 발언을 했지만 결국 인내심 그리고 고용에 대한 멀었다 이런 내용은 저는 그대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R에 대한 금리에 대한 것들을 인정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완전 고용 그리고 결과론적인 것을 보고 움직이겠다는 연준의 행동은 많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연준의 회의록이 발표되면 오히려 시장은 이벤트가 끝나면서 불안 요소를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HTS 볼까요? 자, HTS 보면서 오늘 시장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14조 코스피, 코스닥 10조, 약 24조 거래대금이 정말 연초 대비 거의 반토막이 이상이 났어요. 최근에 증시가 어려운 거에 따른 투자자들의 이탈도 좀 많았던 것도 있고요. 진짜 어느 업종을 제외하고서 안 오는 업종이 새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르면 때린다. 그리고 좋은 뉴스가 나오면 거기에 책 실현을 던진다. 이런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자, 코스피는 0.6%, 코스닥은 0.4%. 아까 대만이 거의 3% 가까이 급락한 거 치면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락 종목이 근데 2배수였고, 역시 코스피도 하락 종목이 2배수 가까이. 오늘도 개인만 열렬히 샀습니다. 거의 1조 원 가까이 샀고요. 외국인이 정말 많이 팔았죠. 그리고 기간은 그래도 연기금이 코스피 코스닥 오랜만에 양시장에서 사는 모습인데 이 파는 것 대비 의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개인이 없으면은
우리 증시도 대만처럼 급락 안 했을까? 이런 걱정이 들긴 합니다. 이 예탁금이 아직도 70조 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개인의 유동성이 당분간 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계속 증시가 이렇게 재미없이 좀 흘러가면은 개인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약간 그런 기대 심리가 꺾이면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예탁금에 대해서도 꾸준히 체크를 하실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에서는 서비스 업종이 강세였고요. 뭐 유통업, 운수창고는 아까 이제 이쪽에서 항공주들, 그죠? 항공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여행 기대감 뭐 이런 것들, 한진칼이 10% 가까이 급등했고요. 서비스 업종 네이버, 카카오도 올랐지만, 그죠? 여기에 뭐 포함 안 되는 여행주들 이런 것들도 관련 업종으로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차트는 그냥 좀 올랐다 내렸다. 자, 60일선 그리고 120일선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 120일선과 60일선이 그래도 붙을 쯤에는 진짜 삼각 수렴의 마지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들고 있고요.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 보면은 얘는 60, 120에서 왔다리 갔다리 여기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좀 불안해요. 근데 RSI 가열 지표나 변동성 지수 상으로 봤었을 때는 코스피 변동성 지수긴 하지만 많이 내리기는 여기서 쉽지 않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대형주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거의 연초 이후 주가에 연초 이후에 주가를 봤을 때 연초 가격보다 더 내려왔고요. 오늘 삼바가 결국 그죠? 모더나에 대한 그 이제 백신 생산 기대감으로 지난주에 거의 뭐 지수를 견인했는데요. 바이오 중에서 대장으로 그죠? 하루에 시가총액 5조 원 넘고 이게 왜 떨어졌을까요? DP 결국 바이오에서 이 원료나 어떤 기술력이 아닌 마감 피니싱만 하겠다, 포장만 하겠다 그런 이슈로 뭐 도즈당 뭐 1, 2불 정도 이거 사실 지난주에도 나온 내용인데 결국 이익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이슈로 결국 뉴스에 또 증권사 리포트에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근데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기대가 오를 땐 오르고 좀 약간 최근에 보면은 정말 바이오 주식 가지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원래 바이오 주식들이 갖고 놀기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바 같은 시가총액 50조 원 넘는 바이오 기업 중에 1등주를 이렇게 시장이 갖고 놀 수 있다는 건 정말 유동성이 역설적으로 정말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대형주 중에 재미있던 주식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카카오, 네이버가 오랜만에 반등에 나섰고요. 조선주들 오늘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철강 화학업종 계속 화학업종은 2분기 지나서 3분기부터 완전히 스프레드 공급에 대한 캐펙스 증가에 따른 스프레드 축소로 이익에 대한 그런 축소 이런 것들이 계속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건설주들도 좀 힘들었고요. 뉴딜 관련주들, 2차전지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거의 볼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지난주에 실적 발표한 엔터주들 오늘 좀 상당히 좋았고요. 그쵸? 게임주도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쪽이 오늘 핫했어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8%, 6% 올랐고 그죠? 대한항공도 4%, 한진칼이 10% 넘게 올랐고 화장품 아무래도 소비가 살아나면 지난주부터 제가 서비스업, 소비재 의류, 패션 이런 쪽 가면서 그 다음은 뭘까? 서비스라는 게 뭐예요? 결국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항공주나 여행 이런 게 서비스 업종으로 분류가 될 수 있겠죠. 단순히 운수 창고라기보단 대표적으로 그런 서비스 업종이 기대 심리를 살아나는데 실적에 대한 그런 숫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정말 매매하신다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지난주에 많이 빠졌던 한미약품 반등에 나섰고 바이오 관련주 중에 그래도 3반은 빠졌지만 부분적으로 강했던 개별 종목들이 전체에서 보면은 바이오가 그래도 상당히 시장 대비 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는 지난주 금요일날 반짝하더니 오늘 다시 떨어졌어요. 20일날 미국과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백악관에서 있을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부터 해서 그런 논의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더 빠질지 저가 매수 기회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도체를 일부러 세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가격 조정으로 봤을 땐 충분히 뭐 8분 응선, 9분 응선 한번 사볼 만한 가격대들이 아닌가. 최근에 너무 4월에 올라서 못 샀던 분들은 올해 안 갖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서비스 업종이나 어떤 뭐 시클리컬을 따라가기보다는 반도체를 소재 장비 쪽에서 좀 한번 사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핸드셋, 뭐 자율주행, 우주 관련주들 전부 다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비트코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시 예탁관 70조, 이 개인의 유동성은 저는 무시는 못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 유동성이 쉽게 만약에 꺼지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우리나라 증시도 대만처럼 급락할 수 있는 요인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경고를 지금 미리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언제든지 한번 변동성을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상승에 대한, 즉 이익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코스피가 코스닥이 절대 비싸다고 생각은 여전히 들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주도주라고 할 게 없을 정도로 뭐 이렇게 올랐던 종목이 때리고 내렸던 종목이 오르고, 이런 약간의 사실 색깔이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업종별로 이미 한 사이클씩은 다 돌린 것 같아요. 여기서 다시 기존 업종에 대한 주도주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것이냐.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면 시장은 저는 급락 나와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